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9월 17일 시장 현황 팩트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9월 17일, 어제 그제 비가 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때 이제 조금 이제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이 최고죠, 여러분.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시장 볼게요. 일단 경제 상황을 보면 이제 요즘 기름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석유가 유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 우리나라 물가도 상승시키고 미국 물가도 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9월에 이제 FOMC도 있고 11월에 있는데 그 회의 때 인상 요번엔 동결인데 11월에 그러면 올릴 수 있다. 인플레가 가라앉지 않으면 또 그것도 우리가 예측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어요. 바이든이 담화도 발표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 TSMC라고 그 반도체 있죠, 대만에. 그 업체도 지금 뭐 납품 일정을 좀 연기해달라, 수요가 둔화되는 국면이 있다, 뭐 이런 뭐 보도도 나와서 약간의 이상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PF 증권사 연체율이요 사상 최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9월 10일 날 발표했는데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9월 부동산 시장 공급 대책 발표 계속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제가 볼 때 두 가지 파트로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대출 분위기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선이 급하죠, 여러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인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87.5 찍었잖아요. 이걸 이제 어제까지 이제 프레드에서 미국 제가 항상 말씀드린 프레드에서 이렇게 항상 실시간으로 보이는데 더 실시간이 이제 최근 거를 이제 보면은요 95달러 이게 선물 개념입니다. WTI가 이 3개월 선물 개념인데요. 우리 이제 석유는 전 세계 이제 3대 그 유가가 있는데 브렌트, 두바이유 이제 WTI 서부 텍사스 주죠. 그 기름이 있는데 그 이 기름 석유가 지금 90.77달러예요. 여기 보시면 93까지 찍었어요. 브렌트는. 그러니까 이건 선물이고 이제 이거 현물이잖아. 현물이 좀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또 100달러 갈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시장의 경제에 부담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예측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이 이제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UAW라고 보시면 UAW가 전미 자동차 노조 조합입니다. 그래서 빅3 뭐 포드하고 있죠. 그 3대 회사가 지금 파업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엊그제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 또 변수로 떠올랐는데 그 스탠드 파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좀 다른 형태를 취해가지고 뭐 해고를 하는 것도 뭐 임시 해고 형태로 해서 약간 견주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해고 이런 걸로 좀 강경동으로 가지 말고 잘 해결했으면 하겠다라고 좀 이제 중재하는 대선도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로 담화문을 또 발표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바로 담화문을 이렇게 신속하게 발표했다는 자체가 미국의 어떤 호황이기는 한데 임금의 인상 속도가 물가 인상 속도하고 이게 어떤 뭐랄까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적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그럼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은 바이든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든이 담화문을 바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또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주니까 제가 볼 땐 또 금리하고도 연결되니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PF 연체율인데요. 9월 10일 날 금감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도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뭐 좋은 보도가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증권사 연체율이 너무 급증을 했어요. 얼마 전만 해도 뭐 10%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15% 이런 거. 지금 뭐 바로 더 올라 버렸습니다. 보시면 이 은행하고 증권사하고 보험사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신 상호금융 17%예요. 보시는 것 같이 너무 높잖아요. 특별하게 물론 그 금감원에서는 하는 편이 이렇게 합니다. 그 잔액 기준으로는 연체율이 높지만 연체된 대상이 좀 적다. 한 1조 정도 돼요. 저는 적다고 보지 않는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여간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또 어떻게 보일지 또 지켜보는 것도 하여간 문제는 부동산 PF가 해결이 안 된 것 같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SMC 이제 갑자기 미국에 이제 공장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삼성도 가고 한다 했는데 기술 인력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수요 둔화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1년 연기. 이게 이제 미국에 좀 악재로 돼가지고 반도체 쪽 주식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보도가 막 많잖아요. TSMC가 반도체 납품 연기 요청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수요가 둔화가 됐으니까. 게다가 이제 말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런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수요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인건비를 올려주더라도 더 더 확장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수요 둔화에 대한 어떤 신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유럽도 이제 물론 일단 금리를 멈추는 거를 뭐 일단 스피커를 하긴 했지만 일단 또 한 번 더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요는 일단 감소한다라고 유럽은행 총재도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 세계 수요를 약간 감소시키는 거가 있다. 미국은 이제 특별한 경우고요.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도 중국이 또 공무원들 아이폰 사용 금지했잖아요. 이 부분도 반도체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지 우리나라 그 수출이 지금 9월 달인데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습이에요.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대비 이제 뽑는 거거든요. 또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뭐 정부에서 뭐 상저하고 이런 얘기인데 그건 뭐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상저하저 계속 유지인데 더 많이 안 내려가게 좀 최선을 다하겠죠,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우리 전체 경제에는 서서히 큰 뭐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또 10일, 13일 날 또 회의를 하고서 점검하고 막 했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50년 만기 일단 뭐 문제가 많아서 이 비싼 집값을 젊은이들이 사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많아졌어요. 여론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져서 장기주택담보대출 바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발표는 안 하고 돌려서 상한 능력 범위 내 당연한 얘기죠. 살 수 있을 때 자꾸 대출해줘가지고 투기하는 갭투기를 키워주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해서 그걸 고쳐 나가겠다. 그래서 DSR 산정 만기를 상한 능력이 없음에도 지금 약간의 투자성을 가지고 하는 3040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응 방안을 내놨고 거기서 이제 대출 형태가 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 이렇게 합니다. DSR 산정 적용 방식 개선 방안 해놓고 변동금리 스트레스 효과 넣어가지고 이렇게 5천만 원 차주가 금리 4.5% 대출 시에 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년도를 할 때는 가상금리를 1% 넣어서 도입 전에는 4억을 받았다라면 3.4억 또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출 액수를 어느 정도 줄이겠다 이거죠. 무리한 대출을 안 받게. 그리고 특수은행, 농협, 수협, 기업은행 등에 대해서 DSR 실태 좀 감독 들어가고 고정금리 분할 상환 이게 좀 5년 거치하고 5년만 고정이고 6년 차부터 변동인 혼합형 그게 너무 많아요. 90%가 그렇게 대출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나중에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개선해 나가겠다. 질적 관리 강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뭐예요? 50년으로 확대하는 분위기에서 다시 좀 긴축으로 가는 분위기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여기 보시면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이 집값을 약간 펌핑한 효과가 있었어요. 여기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일시적 2주택자들 집이 있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집 더 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체가 출발이 이렇게 놓고 뒤늦게 이제 바꾼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를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는 9월 26일까지 또 받는데요. 참 이 정부가 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이건 상당히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그 공급자, 건설업자와 투기자를 워낙 그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우리 소비, 뭐 생산 설비, 다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자가 자꾸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일시적 2주택자 제한하겠다. 근데 9월 26일까지만 한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바로 끊어야죠.
이게 정부가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돼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투기 수요 조짐이 있으면은 바로 규제 들어가겠다 이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조금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 지금 펌핑되는 어떤 저는 회복이라고 표현 안 해요. 다시 버블이 생기고 있다고 표현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이 다시 조정 들어갈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인데요. 서울 아파트, 아이고, 제목이 이렇게 그대로 써서 죄송합니다. 서울 아파트 분산형 직전 대비 가격 변동.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그림이 어때요? 마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보시면 이제 초에 이렇게 좀 계속 경합하고 이렇게 0.01, 뭐 0.1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유지되다가 지금 계속 경합이에요. 더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50년 주택담보 그 대출에 그 심사가 7월 말쯤에 다 끝났어요. 8월 초나. 그래서 8월 달 거래량은 좀 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9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는데 9월도 조금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8월에 신청한 사람도 한 달이면 8월 말에 되니까 그게 이제 9월까지 넘어가서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금액이.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시장에 약간의 마지막 어떤 수요, 잠재 수요가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면은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받쳐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급 대책이 요즘 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냐면, 공급 대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중에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일단 오늘 띄웠는데, 원희룡 장관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기재부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하죠, 회의에서. 근데 원희룡 장관은 제가 볼 때 이 3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도 지금 유휴택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다 안 지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건설사를 위해서. 이게 이제 지금 벌써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지금 이 눈치가 좀 보이는 거예요. 왜? 집값이 자꾸 펌핑이 되니까. 뭐 연착륙이 아니라 이건 뭐 다시 전고점을 찾아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부채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고 국가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으로 가니까 그나마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건지 제가 볼 땐 공급 대책을 던졌는데 거기 이제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를 같이 던져야 되는데 조절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같이 만약에 그 안에 지금 공급 대책이 뭐냐면 다른 게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뭐 생숙 뭐 이런 것들 다른 부분으로 주로 돌리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켜주고 또 국토연구원에서 뜬금없이 다주택자는 3주택자부터 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정말 어이없는 얘기죠. 아니 다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 이상이면 다죠. 많은 거죠. 주택에 있어서 특히나 이 두 개면은 당연히 다주택자죠. 거기다 대고 무슨 다주택자를 국어를 무시하는 수준의 어떤 보고서를 내놓고 아마 제가 볼 땐 대책이 끄집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게 만들려고 1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더 사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또 엇갈리고 여러 가지 뭐 혼동스러운 것 같아요. 정부 자체도. 그럼 연착륙은 이미 성공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연착륙을 가야 되는데 연착륙은커녕 지금 자꾸 펌핑되는 느낌이 드니까 또 투기 조짐이 있으면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 대책을 해야 되는데 공급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우리가 볼 게 현재 어려운 현장들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니까 유동성이 많은 회사가 그걸 사가지고 하게끔 하겠다. 그럼 싸게 살 거 아니야. 싸게 사고 싸게 사서 그럼 분양을 할 때 수익을 또 남길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있던 그 현장이 어려운 그 시행자한테 싸게 하라고 그러고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큰 회사들, 유동성이 좋은 회사들한테 그 현장을 팔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거 눈물의 매각이 되겠죠. 근데 이 뒤에서 받는 사람은 뭐예요? 정부에서 또 자금을 지원해 준대. 그러면 누워서 떡 먹기가 되죠. 이거는 어려운 시행자보다 더 여건이 좋은 시행자들한테 돈을 더 벌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느낌이. 정상적이라면 원래 시행자가 할 수 있게 해주고 못할 것 같으면 매각상각 바로 하면 돼요. 부도 처리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명쾌하게 나오지 않아서 발표할 때 봐야겠는데 중요한 건 그거하고 공급 대책, 실제 공급이죠. 이러면서 공급이 늘어난다고 아마 표현할 거예요. 왜?
공급을 못하던 현장들이 이런 제도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거는 사실 좋은 공급이 아니죠. 나쁜 공급이죠.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공급이 되니까. 분양가가 저렴하게 해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일반 분들이 볼 때는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물량 많잖아요. 그거 빨리 분양하면 저렴한 가격에 시세 뭐 70, 80% 하면 당연히 수요가 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 미분양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정확하게 원래 계획대로 그 청년 역세권 해가지고 50만 원 한다 그랬으면은 10만 원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지금 10만 원은커녕 5만 원도 공급 못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비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결국은 요번에 가을하고 내년 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2년 차 들어가는데 그 전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공급 택지들을 갖다가 그냥 썩혀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알량하게 또 뭐 미분양 건설사 이 핑계 대면 안 되죠. 건설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예요. 전 국민 95% GDP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알량한 그거 살린다고 전 국가 경제를 갖다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제가 볼 땐 그거를 정부도 아는 것 같으니까 아까 그런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인재도 좀 줄이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시장이 이제 더 이상 펌핑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된 것 같고, 이제 아마 추석 이후 되면, 추석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되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추석 전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같이 지켜보면서 중간에 제가 좀 이번에 그 지역별로, 시장별로 제가 주중에 한번 전국 6대 강시하고 해가지고 현재 거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직전 가격하고 대부분이 경합하거나 하락거나 조금씩 많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또 이번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감사합니다.